지난 13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21에는 차세대 첨단 기술을 이끄는 기업들의 향연이 이어졌습니다. CES는 컨슈머 일렉트로닉스 쇼의 약자로 1967년부터 시작된 세계 최대 규모의 기술 전시회인데요. 수많은 기업들이 한자리에 모여 자신들의 기술을 자랑하고 앞으로 출시할 제품을 홍보하는 장소입니다. 조만간 출시될 상품들도 많이 보이지만 다소 실험적인 제품들도 많기 때문에 가까운 미래를 엿볼 수 있는 쇼라고 할 수 있죠. 올해에는 LG전자의 롤러블 스마트폰이 미국 IT 매체 엔가젯이 선정한 최고의 스마트 제품으로 선정되었습니다. LG OLED TV, 삼성전자 로봇 청소기 Z봇 AI, 헬스 스마트 트레이너, 솔라셀 리모컨 등도 현장에서 최고의 인기를 끈 상품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삼성전자는 전장 부품 자회사인 하만 인터내셔널을 통해 디지털 전자기기로 구성한 전장 부품 디지털 콕핏 2021을 공개했습니다. LG전자 역시 전기차 파워트레인 합작법인 파트너인 자동차 부품 업체 마그나 인터내셔널과 합동 설명회를 열어 미래 기술을 갈망하는 관람객들의 열렬한 호응을 받았습니다. 특히 LG전자가 CES 2021의 개막에 맞춰 공개한 가상인간 김래아는 현실과의 높은 싱크로율로 한국의 AI 기술이 괄목 상대할 수준으로 성장했다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코로나19의 막대한 피해를 입은 타 기업들의 불참으로 작년에 비해 절반도 안 되는 기업들이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유독 두각을 드러낸 한국 기업들에게 더 많은 시선이 쏠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다른 의미에서 큰 주목을 끌었던 업체가 있습니다. 이 회사는 중국의 스카이워스인데요. 그들은 자신의 OLED 디스플레이 기술력이 세계 최정상 수준에 올랐다 과시하는 프레젠테이션을 펼쳤습니다. 폭포수가 떨어지는 것처럼 디스플레이가 내려오는 워터풀 OLED, 작은 상자에서 말려있던 OLED가 펼쳐지며 올라오는 롤러블 OLED, 마치 벽지의 일부인 것 마냥 얇게 붙어있는 월페이퍼 OLED, 투명한 화면으로 첨단 기술의 극치를 선사하는 트랜스페런트 OLED 등 자사의 디스플레이 기술력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이라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이 회사의 프레젠테이션을 본 관람객들은 모두가 동시에 눈살을 찌푸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중에 진짜는 단 하나도 없었기 때문이죠. 특히 롤러블 OLED의 경우 한국의 LG전자가 공개한 시그니처 OLED R의 제품 이미지를 그대로 도용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TV 안에 삽입된 붉은 이미지도 수정하지 않은 채 갖다 썼습니다. 현재까지 대형 디스플레이 화면을 말았다 펼 수 있는 TV용 대형 롤러블 OLED 패널을 상용화한 업체는 세계에서 LG전자가 유일합니다. 이 패널을 양산하는 업체 역시 세계에서 LG 디스플레이밖에 없습니다. 물론 매년 개최되던 CES에서 중국 업체들이 글로벌 선두 기업인 삼성전자나 LG전자의 제품을 99% 모방한 제품을 보였던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만 아무런 성의도 없이 홍보 이미지마저 무단 도용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대책이 없다고 할지 오만하다고 할지 세간의 눈치를 보지 않는 그들의 뻔뻔함은 충격적이죠. 이외에도 월페이퍼 OLED, 트랜스페런트 OLED 역시 LG전자가 세계에서 최초로 공개하여 상용화했거나 상용화를 준비 중인 제품인데 마치 자신들이 차세대 기술을 개발한 것 마냥 과시하는 모습입니다. LG전자의 관계자는 해당 이미지의 무단 도용과 관련해 강력히 대응하겠다 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국내 네티즌들은 중국의 아나무인 태도에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세계 각지의 리서치 센터에서 내놓는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의 경제적 피해에서 가장 빨리 벗어날 국가는 단연 중국일 것으로 입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공식 발표에 따르면 코로나19에 대한 통제가 가장 훌륭했을 뿐만 아니라 공산주의 특유의 강력한 결집력과 실행력으로 차세대 기술 전쟁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기 때문이죠. 물론 코로나와 관계없이 무조건 일자리에 나가길 강요하는 중국 공산당의 잔혹함에 혀를 내두르는 네티즌들이 대다수이지만 객관적으로 비교할 때 다른 자유진영 국가들이 중국에 비해 불리한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2020년만 해도 대부분의 국가들이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한 반면 중국은 독보적인 플러스 성장률을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작 2021년 세계의 집중을 받고 있는 것은 옆나라인 한국입니다. 앞서 보인 사례처럼 중국마저 한국의 것을 불법적으로 빼앗으며 한국의 꽁무니를 따라가는 모양새를 띠고 있는데요.
한국을 대표하는 대기업들이 2021년에 폭발적인 성장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대기업들은 그동안 쌓아놓은 자본과 다른 선진국들이 경기 침체를 맞을 때 나홀로 실적 대박을 터뜨리며 벌어들인 돈을 바탕으로 세계 유수의 기업을 쇼핑하고 나섰습니다. 우선 LG전자는 세계 3위 자동차 부품업체 마그나 인터내셔널과 전기차 파워트레인 합작법인을 설립했습니다. 그동안 LG는 21세기 메가트렌드인 전기차에 배터리로만 탑승하고 있다 여겨졌는데 자동차 생산에 직접적으로 참전하게 된 것이죠. 전기차는 종전의 내연기관차보다는 사실상 전자제품에 가깝고 LG전자는 세계 최고의 전자제품 회사입니다. 그런 LG전자가 전기차 시장에 뛰어든다고 선언하였으니 이 사실이 발표된 후 LG전자의 주가가 상한가를 치는 것은 당연했죠. 이외에도 LG전자는 이미 세계 전역에 자리 잡고 있는 자사의 OLED TV를 바탕으로 또 다른 분야를 개척하고 있습니다. 지난 7일 LG전자는 미국의 데이터 분석 기업인 알폰소를 인수했습니다. 알폰소는 미국 실리콘밸리에 본사를 둔 TV 광고 콘텐츠 데이터 분석 기업으로 LG전자는 단순한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시장 역시 장악하겠다는 야욕을 밝힌 것입니다. 구글이 검색 엔진을 시작으로 전 세계에 거대한 광고 시장을 만들었듯이 LG전자 역시 자신이 지닌 최고의 분야에서 거대한 광고 시장을 집어삼키겠다는 의지를 보입니다. 이로 인해 LG전자의 주가는 또다시 신고가를 경신하고 말았죠. 최근 국내에서 큰 주목을 받았던 대형주는 LG전자뿐만이 아닙니다. 사실 현대차가 훨씬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현대차는 현재까지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기술력을 지닌 미국의 로봇 전문 업체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했습니다. 자율주행, 도시 항공 모빌리티 등의 기존 사업과 최고의 시너지를 창출해낼 수 있다는 큰 그림을 그렸습니다. 각각의 부품을 완벽하게 제어하고 주변 상황 변화 등을 즉각 감지 대응하는 기술이 융합된 로봇이기에 이번 기회를 발판으로 현대차는 인공지능 기업으로도 도약할 수 있는 기업이 되었다 평가받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있는 미국 제너럴 모터스의 공장도 인수하였습니다. 이곳에서는 연간 23만 대의 자동차를 생산해낼 수 있습니다. 현재 글로벌 자동차 기업들은 자동차용 반도체 공급 부족으로 2021년 생산량을 긴급 삭감하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현대차만큼은 이것을 미리 예상하여 코로나 발발 초기부터 막대한 투자를 감행했기 때문에 부품 수급에 전혀 지장이 없는 상황인데요. 미래를 앞서본 현대차의 신의 한 수가 이제 서서히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증가하는 글로벌 자동차 수요를 현대차가 온전히 흡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07년에서 2008년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도 현대차는 이와 같은 전략으로 글로벌 점유율을 대폭 상승시킨 바가 있기에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현대차의 발걸음에는 망설임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삼성전자 또한 과거 인수했던 하만 인터내셔널을 통해 차세대 신형 자동차 디지털 콕핏을 공개했습니다. 업계에서는 삼성이 거액을 들였던 승부수의 결과가 이제 서서히 그 시너지 효과를 드러내고 있다 평하고 있는데요. 이 디지털 콕핏은 차량 내부를 제3의 생활 공간으로 만들어냅니다. 전방에는 콘텐츠를 몰입감 있게 감상할 수 있는 48인치대의 대형 디스플레이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좌석 상단에는 인캐빈 카메라가 탑재되어 탑승자가 1인 미디어 콘텐츠를 찍고 편집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그러는 동안 자동차 외부에서는 실시간으로 주변 차량과 보행자를 인식하고 이를 운전자에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운전자가 직접 운전할 때보다 사고 위험이 대폭 떨어집니다. 5G 기술을 적용한 차량용 통신 장비는 주변 차량이나 인프라 등과 낮은 지연율, 빠른 속도, 대용량의 정보를 송수신함으로써 업계 최초로 5G 초고추파를 차량에 적용했다 평가받고 있습니다. 삼성 역시 그동안 삼성 SDR을 통해서만 전기차 시장에 진입하고 있다 평가받고 있었는데 직접적인 자동차 생산에서도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게 밝혀진 것이죠. 더군다나 현재 글로벌 자동차 기업들이 차량용 반도체 수급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것은 이 기업들이 삼성전자의 반도체 생산 파운드리에 대량의 수주를 넣게 될 계기가 될지도 모른다는 예상을 부르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그동안 반도체 파운드리 시장에서 대만이 TSMC에게 크게 뒤처지던 삼성전자가 TSMC의 자리를 순식간에 위협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겠죠. 질병관리청의 초대 청장은 모두의 예상대로였습니다. 지난 11일 문재인 대통령은
충북 청주의 질병관리청을 직접 찾아 정은경 초대 질병관리청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차관급 인사에게 문 대통령이 임명장을 친수하는 것은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그리고 근무연장을 찾아 수여한 것은 처음이죠. 통상 차관급은 국무총리가 전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정은경 청장은 지난 14일 충북 오송 보건의료행정타운 후생관에서 질병관리청 승격을 기념하는 개청기념식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연내 코로나19 치료제 확보, 내년까지 국산 백신 확보라는 목표를 밝혔습니다. 정 청장은 이날 기념식에서 엄중한 시기에 질병관리청 초대 청장을 맡게 돼 무거운 사명감을 느낍니다. 국민의 신뢰와 기대에 부응해 코로나 극복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을 향해서는 용기를 북돋아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직 우리는 태풍이 부는 바다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이라는 새로운 배의 선장이자 또 한 명의 선원으로서 저는 여러분 모두와 함께 끝까지 이 항해를 마치는 동료가 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장관도 축사를 통해서 질병관리청의 의미를 이야기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이번 위기 상황에서 최선을 다했고 그 노력을 인정받아 오늘 새롭게 거듭났습니다. 더 강화된 전문성과 역량을 바탕으로 코로나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국가적 방역 대응 체계를 갖추기를 바랍니다. 질병관리청은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인 질병관리본부에서 독립기관인 청으로 승격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이 아닙니다. 이날 기념식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라 참석 인원과 규모를 줄여 간소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현직 의사가 이와 관련해서 올린 글이 엄청난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자신을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에서 근무한다고 소개한 의사는 지난 12일 페이스북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재는 개편이라고 의사는 비난을 잘 안 하는데 정은경이 한 게 현황 브리핑밖에 더 있어? 중국발 입국을 막았어? 마스크 중국 수출을 막았어? 여행 상품권을 막았어? 임시 공휴일을 막았어? 결론적으로 그는 문재인 정부가 정은경 청장의 활약을 지켜세우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브리핑한 것 가지고 K방역 영웅이라는 말은 민망하다. 코로나 기간에 집단 파업을 해놓고서는 할 얘기일까요? 보여지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브리핑을 하는 건 정 본부장이 국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 하는 아주 작은 업무입니다. 현재의 상황을 일일이 컨트롤하는 게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 모르나 봅니다. 그리고 만약 모든 걸 다 막았다면 경제가 파탄 났다면서 난리를 쳤을 겁니다. 결국 이렇게 해도 트집, 저렇게 해도 트집을 잡죠. 의사의 지적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머리 염색 안 한 거 가지고 K방역 영웅이라고 하기에는 민망하다. 코로나 검사율도 인구 대비 세계 100번째 안에도 못 든다. 정 청장의 하얗게 탈색되어버린 머리도 문제를 삼았습니다. 거기다 문재인 대통령이 질병관리본부를 찾아 정 청장에게 직접 임명장을 수여한 것도 문제 삼았습니다. 질본이 모범을 보여야지 국민들에게는 물리적 거리두기를 하라면서 모여서 임명식을 하면 되겠느냐? 우리나라의 전수조사는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그리고 관련자들을 하나하나 다 추적 조사하고 있죠. 거기다 정은경 본부장이 없었다면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도 없었을 겁니다. 문 대통령이 직접 찾은 것도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네티즌들은 그냥 무시하자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어차피 진영의 논리일 뿐이니까요. 정은경 청장이 뭘 하든 그냥 미워 보일 뿐이겠죠? 현 코로나 상황이 끝나기를 진정으로 바라는지도 의문입니다. 저런 소리를 하는 사람은 혼자 실컷 떠들게 내버려 둬라. 그냥 무시하는 게 답이다. 의사들 너희 왜 이러는 거냐? 너희들은 국민 목숨 쥐고 시위밖에 더 했어? 코로나 최전방에서 뛰지도 않는 의사가 뭘 한다고 쓸데없는 소리를 하는 거냐? 그러는 본인은 뭘 했길래 남의 노력을 폄하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 네, 정확한 이야기들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건 물론이고 파업으로 국민들을 혼란에 빠지게 해놓고 입만 살았네요. 소식을 접한 모든 국민들이 분노하는 반응입니다. 앞서 지난달 15일에는 보수 성향 시민단체들이 정 청장을 살인죄 등으로 고발했습니다. 또 다른 시민단체들로부터는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고발당하기도 했죠. 진보단체들은 이들 시민단체를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코로나 확산을 막고자 최선을 다하는 정은경 청장에 대해 중상모략, 음해하는 시민단체들의 어처구니 없는 고발에 대해 읍참마속의 고발을 단행하겠다. 한편 보수단체들은 광복절 집회에 이어 개천절에도 집회를 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는 국가체제를 전복시키는 행위입니다. 아주 대단히 강력하게 엄벌해야 합니다. 진영행정안전부 장관은 일부 보수단체가 개천절 집회를 강행할 경우 공권력을 투입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정청래 의원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10월 3일 집회가 이루어지면 공권력을 투입할 겁니까? 진영 장관은 그렇게 해야 할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이어서 부연 설명을 했습니다. 민주국가에서 표현의 자유나 집회의 자유가 중요하긴 하지만 신종 코로나의 여파로 모임은 자제해야 합니다. 집회를 강행한다면 정부로서는 모든 공권력을 동원해서 제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편 질병관리청은 산하기관으로 국립감염병연구소를 신설해 올해까지 국산 치료제를 확보하고 내년까지 국산 백신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세우는 등 백신 개발 지원과 감염병 전반에 대한 연구개발 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현재 백신 상황은 어떨까요? 미국의 제약업체 화이자의 최고 경영자가 지난 13일 이렇게 밝혔습니다. 미 당국의 승인을 통과하면 올 연말께 백신을 배포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그는 미국의 C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관련 진척 상황도 언급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3상 임상시험에서 실험용 백신이 효과가 있을지 여부를 10월 말에 알 수 있을 가능성이 60% 이상이다. 만일 임상시험 결과가 좋게 나오고 FDA와 자문위원회가 안전하다고 판단할 경우 백신을 배포하겠다. 이미 제조를 시작해 수십만 배 투여분을 만들었다. 희소식처럼 들릴 수 있지만 화이자의 이런 움직임에 대한 우려도 상당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재선 일정에 맞춰 백신 승인을 무리하게 앞당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화이자는 독일 바이오엔텍과 함께 메신저 리보 핵산 방식의 백신을 만들어 현재 막바지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화이자는 이런 우려를 의식한 듯 3만 명을 목표로 시작한 3상 임상시험의 규모를 최대 4만 4천 명으로 확대하겠다는 내용의 변경 제안서를 제출했습니다. 또한 현재 18에서 85살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이 진행 중인데 이를 16살까지 포함시키는 등 젊은 층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화이자를 비롯해 현재 아스트라제네카와 모더나 등 전 세계 6개의 기업이 3상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아스트라제네카는 지난 8일 영국의 임상시험 참가자 중 한 명에게서 흔하지 않은 척추 관련 염증인 횡단성 척추염이 발생하자 전 세계에서 임상시험을 잠정 중단했다가 12일 재개했습니다. 지금까지 닥터시사TV였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